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보통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협동조합 기업의 상임이사를 하면서 새롭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수평적인 관계, 역할만 다를 뿐이지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 이러다 보니 무슨 일을 할 때도 조직 내의 구성원을 설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업의 오너를 해본 경험밖에 없지만은 한 개인이 전행할 때에 비하면 효율은 극도로 떨어지지만 반대로 실패 가능성 역시 극도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답입니다. 협동조합의 좋은 조직 문화를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그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협동조합 기업도 일반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였습니다. 보통 기업의 정책 결정은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보통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는데요, 상향식이라는 것은 실무자가 기한을 내서 위계를 밟아서 최고 결정권자에게 전달이 되면은 여기서 최고 결정권자의 의견을 덧붙여서 다시 아래로 하달이 돼서 보완된 정책이 실행이 됩니다. 하향식은요, 최고 결정권자가 이런저런 일을 하라! 라고 시키면 실무선에 전달돼서 뼈를 붙이고 살을 붙여서 다시 위계를 밟아 결재를 받고 실행이 됩니다. 협동조합 기업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반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수평적인 토론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실무진이 실행하는 것은 똑같지만 결정 과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토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 과정이 싫다면은 협동조합 기업을 떠나면 됩니다. 아무도 안 붙잡더라고요. 예. 일단 그 점을 수긍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토론으로 상대방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보다 정교하게 승패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내부를 설득시키지 못한 정책이 외부를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 아래서 다각도로 검토 과정을 거치죠. 이런 정교하고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실패 가능성도 줄어들죠. 저희들은 요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런 문화가 바탕이 될 때 미래협동조합의 본래 업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전혀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미래협동조합, 여러분들이 키우시려면 조합원 가입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존의 조합원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조합원으로 유도하시고, 그리고 청취만 하시면서 조합원 가입 미뤄뒀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합원 가입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수준 이하의 품질에다가 친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교사나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관련자들이 전면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교과서 살리기에 앞장서온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이 친일 교과서, 후소 일본 우익들이 만들었다는 후소시아 교과서보다도 더하다는 평가를 일본에서마저 받은 이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과서에 매달리면서 이번에는 교과서 국정화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교육부와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가 교과서 채택 결정을 변경한 학교 가운데 일부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8일 어제인가요? 밝힌 것은 정말로 그 자체가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외압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바보 병신인 줄 압니까? 정말 친일으로 가득 찬 그 교과서, 글쎄 사관이야 일본 놈 한국을 일본의 지배가 축복이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미친 김한섭인가 하는 그런 놈도 있으니까 그런 걔네야 있다손 치더라도 급조한 교과서, 수준 이하의 품질, 마지막에도 수백 군데가 틀렸다는 그 교과서. 그 교과서를 옹호하다가 이제 더 이상 미천이 떨어지니까 교과서를 국정화시키게 되겠다는 새누리당. 정말 6월 지방선거 있는데 이번에 새누리당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영원히 지배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면 등신들처럼 따라오는 그런 시각을 새누리당에게 주게 될 겁니다. 예.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에서는 역시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는데요. 오늘은 보다 더 중도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한국일보의 사설,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 애착은 시대착오적이다는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2010년 도입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체제를 과거의 국정교과서 체제로 환원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교과서가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면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념을 떠나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역성을 들었다. 그 전날에는 황우여 대표가 YTN과의 인터뷰에서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황우여가 북한 김정은이 내각의 총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국정 나라에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나라 유일하지는 않지만은 북한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아무리 후진국을 가도요. 자기 나라의 국사를 나라에서 제멋대로 재단한 교과서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유신시대 때는 국정교과서였죠. 민주화되면서 금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다시 국정으로 되돌리자는 이런 이야기를 새누리당의 대표란 자가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수치. 새누리당 지도부의 주장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경북 청송여고를 제외한 모든 고교로부터 채택되지 않고 일부 고교에서는 채택됐다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로 철회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정홍원 총리가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를 밝힌 바 있는데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나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조만간 이 문제로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7일자 사설, 즉 한국일보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지난해 11월 7일자 사설 시대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이라는 사설에서 비판한 바와 같이 국정교과서 체제 환원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학문의 자유와 교육 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류하는 데다가 국가라는 이름을 빌려서 정권이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하고 이를 교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1970년대 국정교과서가 채택된 이후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독재를 미화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보수 정당이나 학자들은 한국사 교과서들 중 다수가 해방 이후 상황과 분단 과정, 한국 전쟁 원인 등을 진보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산업화와 성장에 대해서도 인색하게 평가한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해법이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복귀는 아니다. 보수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스스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주의에도 맞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사실관계조차 수없이 틀린 교학사 교과서를 새누리당이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 것이다. 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사실관계조차 수천 군데는 아니죠. 수백 군데 틀린 교학사 교과서를 새누리당이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새누리당이 이러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맞이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네,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자기 아버지를 미화한 이 교학사 교과서를 좋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여 2야라고 하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방선거 구도 속에서도 새누리당이 전전긍긍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의 전행에 찍소리 못하고 홍위맨 노릇만 하고 있는 이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망하는 길로 황 의원은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예, 박근혜 창가만 부르면서 말입니다. 아니, 교학사 교과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압력을 가했다고 대명천지에 박근혜가 관심을 갖는 이 교학사 교과서를 누가 압력을 넣었다고 채택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론의 압력. 야, 어떻게 그런 교과서를 우리 아들, 딸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할 수 있느냐? 이런 여론에 못 이겨서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된 것 아닙니까?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야, 진짜 시장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보수의 교과서를 만들자.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국정교과서로 복귀하자는 이런 유신적 발상을 하는 황우여 유신 찬당의 말에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선거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패주기 했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폭력해서는 안 되죠. 결국은 표로 심판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명심합시다. 표로 심판합시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네.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진우 아빠님, 조원가입 감사드리고요. 내손 1동이시네요. 예. 의왕시, 저 거기 자주 갑니다. 광교산인가요? 하여튼 무슨 산에 자주 갑니다. 의왕시. 진우 아빠님, 조원가입 감사드리고요. 출첵업 나윗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 두타산비니님. 이거 두타산 비니시구나. 비니라는 게 머리에 쓰는 이거거든, 두건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청옥산과 두타산이 그쪽에 있습니다. 아마 동해시 근처에 있죠. 두타산 비니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첵업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캡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평택시 서정동의 코리아 러버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 1동의 메스터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 세 분은 조합원 가입에 그치지 말고, 예, 출첵업 납입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단식은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건강에 더 좋습니다. 단식하게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몸에 있는 영양소를 취하는데
몸에 있는 독소들도 함께 연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소가 배출돼서 체질이 개선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오해숙 생활단식 2월 달에도 단식 캠프를 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043-285-8575 043-285-8575로 연락 주시고요. 보온병도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일가 후에는 010-2013-8575 010-2013-857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수준 낮은 자칭 보수. 자, 보수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이 집권 세력들. 오늘 한겨레신문 김지석 논설위원이 박근혜의 주변화와 보수 본류의 퇴락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사기 연구자로 이름이 높은 중국의 왕리친 허난대 교수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4가지가 괜찮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자신의 품질이 괜찮아야 한다. 이어 다른 사람도 괜찮다고 해줘야 하며 괜찮다고 말을 하는 사람 역시 괜찮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괜찮은 사람의 건강 역시 괜찮아야 한다. 실천력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좀 고리타분하고 휘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공식은 정부 정책이 얼마나 괜찮은지 판별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정책 자체가 괜찮아야 한다. 그 정책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좋으며 이들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품질이 보장되고 추진 기반이 튼튼해진다. 마지막으로 집행하는 사람까지 괜찮다면 그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그럴까요?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권 살펴봅시다. 우선 괜찮다고 할 만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존재했었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으로 대국민 사기를 칠 때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복지정책을 확충하겠다. 모든 노인네들에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4대 중증질환의 가장 큰 문제점인 상급병실료, 간병비, 기타 등등 다 나라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조리 다 패대기를 쳤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이야말로 유언비어의 총모음집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며칠 전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정책 구상의 핵심은 뭡니까? 경제의 핵심 3개년 계획입니다. 방법론으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이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내수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충실한 규제 완화, 민영화의 다른 말입니다. 박근혜 씨 2007년에 이명박과 붙어서 그때 한나라당의 내부 경선 때 이른바 줄푸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 국민들을 갖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조져버리겠다. 이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그 줄푸세로 회귀한 겁니다.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의 핵심에는 군사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노동배제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조 목소리 들어주는 거 귀찮다 이거예요. 제가 모두 얘기했습니다만 협동조합 기업은 항상 내부 토론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 토론을 통해서 서로 잘못된 점을 보완해 나갑니다. 이 정권은 노동조합이 떠드는 거 귀담아 듣기가 싫고 오저리 패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비정상적인 정권이 자기 자신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정상적인 사람들을 비정상화적이니까 정상화하겠다고 그야말로 말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창조경제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정권 내부 장관들도 몰라요. 대선 당시 시대 정신이었고 박 대통령도 받아들였던 경제 민주화, 복지 강화, 사회 통합과 소통, 전향적인 한반도 동북아 정책 등은 거의 공약을 파기하는 쪽으로 퇴행했다. 그 자리를 군사정권식의 공안 통치와 정보 정치, 강압, 대결 정치가 차지했다.
지난 1년을 몇 개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종북몰이, 노골적인 반노조, 역사전쟁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정책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행동대원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을 제외하면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내려오는 관변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와 일베 등 온라인 우익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 다른 지지층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가 강한 고령층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세대별 지지도가 지금처럼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30대 이하는 반대가 훨씬 많지만 60대 이상은 80%가 넘게 지지를 합니다. 현 정권의 정책 집행은 일사불란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내용이 빈약하니까 일사불란은 더 큰 폐해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교사, 학부모 등의 심판을 받은 역사 왜곡 교과서 사태가 바로 생생한 사례입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으로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북정책이 꼽힙니다. 대북정책은 매우 감성적인 성격이 강하죠. 북한의 잘못과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성과 실천력이 없는 통일 담론은 국민의 시야를 흘리는 알리바이용일 뿐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통일 기반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 한반도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그런 방식의 사고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수 본류의 적자다. 그의 대중적 위치가 그랬다. 그래서 집권 직후 중도 통합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다. 실체는 곧 드러났다. 지금 그의 주된 지지 기반은 변두리 보수다.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면 박 대통령은 이들이야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음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이 이들에게 기댄다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괜찮은 정책은 나올 수 없다. 보수 본류는 이미 주도권을 뺏긴 채 현실 추수적인 세력으로 퇴락해가는 조짐을 보인다. 박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때처럼 밀어붙인다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큰 착각이다. 박 대통령은 벌써부터 이명박 정권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이 보수 세력 안에서 나오는 현실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그의 실패는 보수 본류 전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비극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화를 말하지만 가장 먼저 정상화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이다. 그렇죠. 가장 먼저 정상화해야 될 대상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 해가 될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경기 평택시 비전동의 누룩보이님, 그리고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청포도 캔디2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예, 출자금답이 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디어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이고요.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디어협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그 상조회사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보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믿을 수 있느냐고 묻는데 답을 해봐라 했더니 원래 법상 45% 회원들의 납입금 45%를 적립하게 돼 있답니다. 자기들은 100% 적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광고는 됐고요. 아까 그 아스팔트 보수 이야기하니까 제가 오늘 한겨레신문 이재훈 국제부장의 통일은 대박이라는데 라는 칼럼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탈북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보고 진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저는 진짜 보수입니다. 약칭 진보죠. 예. 제가 과거 매철을 할 때 최모 씨라고요. 탈북자 시인이었나? 그 사람을 최초로 칼럼니스트로 등단이라고 해도 되나 시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 많아가지고요. 지금 완전 꼴통 사이트로 전락한 데일리 NK 창간됐을 때 기사 많이 소개해 줬습니다. 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북한이 민주화되기를 기대하고 김정은이 같은 꼴통이 지배하는 이 비극이 조속히 끝내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스팔트 보수 그 꼴통들처럼 무찌르다 공산당 진격 북으로 이딴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에도 역시 반대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북한을 진짜로 붕괴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믿고 있는 보수입니다. 자, 이재훈 한겨레신문 국제부장의 통일은 대박이라는데 들어보시죠. 비참합니다. 2008년 봄 그를 처음 만났다. 그는 북한 이탈 주민이다. 고향에서 수학교사 노릇을 했단다. 지금 그는 교사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기존 학력을 인정하지만 자격증이나 직업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탈북자들이 경력 단절로 고통을 겪는 이유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탈북자 월평균 소득은 전국 노동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도 안 된다. 절반이 넘는 탈북자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다. 그도 막노동, 대리운전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최저 생계선을 오갔다. 그러던 그가 한 탈북자 단체에서 자리를 얻고는 생계 걱정을 하지 않게 됐다며 쓰게 웃었다. 그는 그 일을 북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저 밥벌이 생계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2008년 바로 이명박이 때입니다. 왜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정부가 탈북자들의 북한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까? 물론 무조건 인정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쪽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최저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네, 또 있습니다. 2010년 가을 그녀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그녀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다른 그녀는 옷가게를 한단다. 나름 튼실한 생활 기반을 다진 셈이다. 그녀들은 번듯하게 살아보고 싶어 젖 먹던 힘까지 짜내 돈을 번다며 배시시 웃었다. 옛일은 다 잊고 싶어 다른 탈북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단다. 북녘의 가족에게 송금은 하느냐는 질문엔 대꾸하지 않았다. 가늠할 길 없는 묘한 빛깔의 감정이 그녀들의 얼굴에 얼핏 스쳤다. 상당수의 탈북자가 북쪽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데 20% 수준이던 브로커 수수료가 남북관계가 나빠진 이명박 정부 때부터 40에서 50%로 치솟았다. 그렇습니다. 탈북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성적인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자기들의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합니다. 이명박이 비핵개방 3천 이딴 기가 막힌 대북 정책인지 아니면 자기 마스터베이션 정책인지 이따위 내놓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니까 결국은 수수료만 올라가지고 번 돈의 절반은 수수료로 까이는 이 기막한 현실에 봉착했던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 무렵 그 청년을 처음 만났다. 그는 한 교회의 도움으로 바리스타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20대 초반인 그는 군대 갈 걱정이 없다. 군대에 갈 생각은 있는데 안 받아준대요. 우린 판문점 관광도 안 된대요. 위험하다네요. 한국 정부는 탈북 청년의 군입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청년은 한국인이지만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다할 권리가 없다. 위장 탈북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는 외부 접촉을 막고 최장 6개월간 이뤄지는 국가정보원 주도의 정부 합동신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2개월이던 조사 기간이 이명박 정부 때 최장 6개월로 늘었다. 그가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북은 제가 버렸고 남에 서서는 물 위의 기름이에요. 남도 북도 아닌 그냥 조선 사람으로 살 수밖에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이들처럼 북한에서 온 이들도 그 삶은 제각각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 그중 일부는 한국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인 김계인의 정체성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북한 민주화에 mon하면서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한국에 온 탈북자 잠정 추계상으로만 해도 26,124명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으로는 탈북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보수 정권 10년이 아니지 6년,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한 해 2,929명까지 치솟았던 수치가 지난해에는 1,516명,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탈북자 재입국이라는 새로운 추세도 나타났습니다. 2012년 6월 박아무개 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북한 당국이 공개한 사례만 해도 지금까지 7건 13명입니다. 남한에 왔다가 못 견뎌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거예요. 북한은 아이고 잘됐다 선전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방송에 출연을 시킵니다. 한국을 떠나 영국 등 제3국으로 위장망명하는 탈북자도 많습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1,000명 내지 2,000명 수준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는 줄어들고 있고 한국에서 살다가 북한이나 제3국으로 다시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무엇이 그들을 밀어내는 것일까요? 한국에 정착한 다양한 이주민 가운데서 탈북자와 정서적 거리가 가장 멀다는 어느 국민의식조사 결과가 바닥합니다. 통일은 제도의 통일을 넘어서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다가 그네들을 탈북자들의 고단한 삶의 생각이 닿았다는 겁니다. 예. 한겨레신문 이재용 국제부장의 자기가 만난 탈북자의 세 사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정권 반성해야 돼요. 이분은 뭘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북한의 인권을 운운하는 인간들이 정작 탈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2달밖에 안 되던 신문기간을 6개월이나 늘리고 정착금도 줄이고 그 경력도 인정하지 않고 도대체 뭘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회의 자칭 보수들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삼돌이님이 시청료 안 내고 전기도 절약하고 난방도 최소로 해서 월말에 정자에 나갑니다라고 게시판에 써주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난방은 최소로 하면 안 되죠. 감기 걸리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폴리 258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리고요. 책자금납이 또 동료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별로 사람들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느낌인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이것 또한 국정원의 조작입니다. 이게 뭔 과거의 일이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로 국정원과 검찰 조작된 증거로 간첩 만들려 했냐라고 짚고 있는데요. 예, 아직도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저지른 죄악이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목숨을 빼앗은 것이다. 인민혁명당, 남조선 해방전략당 등 수사기관들이 멋대로 이름 붙인 단체에 지식인, 납부거부, 제1교포 등은 끔찍한 고문 끝에 관제 간첩이 되어 형장에 있을로 사라져야 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180여 명이 국가보안법과 방공법의 칼날 아래 사형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희생자도 적지 않은 만큼 아직도 수많은 원혼들이 허공을 떠돌고 있는 셈이다. 간첩 조작, 경향신문이 간첩 조작을 새삼 언급하는 까닭은 이러한 독재 정권의 악습이 뿌리 뽑히기는커녕 여전히 또아리를 튼 채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 씨 사례에서도 우리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가혹행위와 증거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려 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탈북자 출신의 유 씨는
탈북자 200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조작 논란과 여동생의 진술 번복으로 이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엊그제 유 씨의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각종 증거들이 모조리 조작됐다고 폭로했다. 유 씨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으로 둔갑시켰는가 하면 중국과 북한을 오간 내역을 기록한 출입경 기록도 조작됐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중국 공안 당국의 출입경 기록은 실제로는 발급한 적이 없으며 문서에 찍혀있는 공증 도장도 가짜라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또한 유 씨의 여동생은 6개월 동안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으며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탈북자들에게 따뜻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지 못할 망정 증거 조작과 고문으로 간첩을 만들려고 했다니 할 말을 잃을 뿐이다. 북한 민주화 운운하면서 북한을 벗어나서 한국에 온 사람들을 물론 간첩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은 잘못된 증거, 가짜 증거로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이런 사실이 참 탈북자들이니까 그나마 넘어간 거지. 탈북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아웃사이더 빈방인이에요. 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유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문과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검찰의 관계자들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 국가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사실은 국가를 좀먹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중대한 반국가 사범이 있기 때문이다. 고문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문한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고문이라는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에는 혹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일종의 반어적 표현일 것이다. 고문이나 증거 조작과 같은 독재 정권의 잔재와는 이번을 계기로 영원히 결별해야 한다. 바로 이런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겠는가. 고문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문한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고문하는 것이다라는 반어적 표현마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물고문, 고춧가루를 코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고문을 가했던 그 인간에게 바로 고춧가루를 집어넣어야만이 그 고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반어적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고문이나 증거 조작과도 같은 독재 정권의 잔재 영원히 결별해야 됩니다. 투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MJ 그린님이 출자금 최근 납입했는데 진즉 납입한 것으로 생각했다가 몰라서 다시 납입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